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이 탄핵 선고를 오는 13일 목요일 선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선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서두르다가 문영배가 반대에 부딪혀서, 다른 재판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부터 먼저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혔습니다. 13일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사이에 이렇게 또 다른 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해본 적도 없고, 이게 지금 이 탄핵 결정문, 판결문도 작성을 해야 하고, 또 예민한 부분에서는 표결도 해야 합니다. 재판관들 매일같이 회의를 열고 있지만 이 표결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이 검사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먼저 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덕수에 대해서도 먼저 선고를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가 있어야 한다. 이 순서 부분입니다. 이 검사나 감사원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이 관계, 권한 대행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걸 동시에 하루에 할 수 있느냐. 한덕수를 먼저 하는 것이 이것도 절차의 공정성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은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잠시 전에 관심을 끌었던 이 국무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여러 가지 중요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충돌이 예상이 된다. 무력 시위, 무력 충돌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는 것은 밝혔지만, 관심을 끌었던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분, 그 다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상정도 당연히 하지 않았고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과 마은혁 임명 이 부분을 이번 주 안으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초조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냐라는 걸 드러낼 뿐입니다. 15일 전까지 명태균 특검법은 국무회의를 다시 열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를 열지 않을까. 지금은 이게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명태균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마은혁에 대해서는 아예 이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마은혁에 대해서 보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마은혁 이 부분은 국회의 여야 합의 부분도 있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이 있긴 했지만,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재량권입니다. 임명 시기, 그 시기를 앞두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 또 중요한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한덕수 직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은혁 임명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 이 고려할 수 있다. 임명을 해도 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덕수에 대한 탄핵 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헌법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답니다. 임명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민주당이 탄핵해버렸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임명 시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류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밑도 끝도 없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이게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한덕수는 절차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하입니다. 한덕수가 국무총리에 복귀하게 되면 최상목이 그 3명의 헌법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임명을 하고 이 한덕수와는 달리 마은영만 임명하지 않고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정당한 임명이었느냐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위법이냐.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영만 빼고 2사람을 임명한 것,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 논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정의 기속력 때문에 이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했느냐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3명을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해서 곧바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된 이 최상목이 40여건 빼고 2사람은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란이 당연히 일 수밖에 없고 그 논란에 따라서 추가로 40여걸 임명하든지 하지 않든지 더 보류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내부에서도 이재명이 다 망쳤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다가 망쳐놨다라고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쥐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싶다면 뭐 쥐기현 부장판사를 탄핵하면 모르되 왜 이 뭐 별 잘못한 것도 없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위헌 요소가 있어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보통 항고도 포기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몇 이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왜 쥐기현이 뭘 잘못했다고 쥐기현 탄핵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저를 나무라시는데 제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민주당을 비꼰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법원 판사를 탄핵 못합니다. 이재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판사를 탄핵하면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 헌재의 분위기가 뒤집어집니다. 이유 없이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사도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하는 게 검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런저런 뭐 논란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를 탄핵하면 이재명이 죽는 꼴입니다. 제가 비꼰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은 뭐 이 기소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검찰은 이번 결정에서 결정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쥐기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건 항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보석도 있고 석방 집행정지 청구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쥐기현 부장판사는 어떤 뭐 방식을 통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청구하면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의 가장 핵심은 쥐기현 재판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쥐기현 재판장은 탄핵을 못 합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비꼰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저 참 한심한 행태, 제정신이 아닌 저런 혼란스러운 행태를 비꼰 겁니다. 쥐기현 부장판사를 탄핵할 사유 없습니다. 민주당이 탄핵도 못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실 탄핵 못합니다. 탄핵하면 민주당이 죽는 꼴입니다.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협박하는데 최상목 탄핵 못합니다. 최상목 탄핵해도 한덕수가 돌아옵니다. 최상목 탄핵해도 다음에 또 이주호 이 교육부 장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가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을 밝혀두고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재판관 8명이 딱 나뉜 겁니다. 5대3으로 나뉜 겁니다. 순서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4대4로 나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문형배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검사들과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 먼저 하고 다음 주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하고 그 다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 일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잡게 될 겁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문형배가 곤혹스러운 자초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민주당은 문형배와 짬짬이가 돼서 완전히 이재명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재명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내부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이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밝혔습니다. 당장은 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효과, 또 검토해 볼 내용들이 더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잘못하면 마흔역 임명과 맞물려서 마흔역이 또 이 선거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장을 합니다.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은 하지 말자. 내일 주장을 할 땐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재판 대응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재판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지식에다가 정무적인 감각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 법률지원단장도 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에게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고 주진우 의원이 이런 걸 전부 조율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급변할 때는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르면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 당 측, 정부 측 이 전체를 좀 주진우 의원이 조율을 해서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자. 내일은 또 상황이 바뀌면 저렇게 가자. 이걸 정할 필요가 있다.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해서 손발을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5대3으로 최소한 5대3으로 각하 또는 기각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흔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임명하지 않고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압박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가져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때 3명의 재판관이 반대를 했는데 겉으로는 만장일치로 인용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표결을 통해서 5대3이 되니까 반대하는 3명도 뭐 겉으로 만장일치로 하는 것, 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쪼개질 겁니다. 나누어질 겁니다. 그런데 인용이 되면 만장일치로 하고자 하게 될 겁니다. 이 반대하는 나머지를 모두 압박해서 어차피 이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이제 표결로 갔으니까 6명이 확보됐으니까 막 여기에 협조해서 권한쟁의 심판 인용 때처럼 만장일치로 가고자 하는 이게 지금 문영배의 전략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마흔역이 필요하다. 마흔역의 임명이 안 되면 이걸 못 해낸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각하, 기각밖에는 남은 길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선고도 못 내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는 부분만은 계속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공감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